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계정 과목으로 올바르게 구성된 것은입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본의 차감 계정에 포함한다. 마이너스라는 뜻이죠? 마이너스라는 뜻이 뭐예요? 자본에서 마이너스 뜻하는 거. 뭐죠? 자본 조정을 뜻하죠. 사실 이것만으로는 솔직히 선생님 저 자본 조정입니다 라고 장담하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계정 과목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그러면 뭐예요? 이익잉여금도 있을 거고 자본조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도 존재하겠네요. 그럼 2번에 대한 부분은 이 셋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본거래에 해당은 합니다. 근데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는 볼 수 없다.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거는 자본잉여금가 자본 조정이 이제 자본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익잉여금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거래가 아니니까 제외.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나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은 제외.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자본조정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자본조정이 전산회계라고 하면은 계정과목 및 조회등록 보고하세요라고 하고 싶지만 회계관리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과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본조정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거 주식 할인발행차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의 손실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는 자기주식 처분 손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어요? 미교부 주식배당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어요? 신주청약 증거금. 이게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1번은 미교부 주식배당은 맞지만 매도할 증가 평가이익은 아니고, 2번은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맞고, 3번은 자기주식 맞지만 매도할 증가 평가 손실이 아니고, 4번은 지분법 자본 변동이라는 것 자체는 따로 없고요. 신주 정리학 증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옳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중 이익준비금이 속하는 자본의 분류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이익준비금은 뭐예요? 이익잉여금 중 하나인데 어떻게? 현금 배당의 10%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고 그 한도 금액이 얼마예요?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도달할 때까지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속하는 자본의 분류는 이익잉여금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것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3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결산 수정 전 당기 순이익이 100만원입니다. 결산 정리 사항이 다음과 같을 때 주식회사 3일에 정확한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요거는 회계 처리해 보시면 돼요. 미지급 급여는 급여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비록 급여는 안 줬지만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급여는 뭐예요? 비용의 발생인 거죠. 그래서 비용에서 빼주면 되고 당기순이익에 대변에는 두 번째는 미수수수료, 미수수익이죠. 미수수익은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산이에요. 대변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면 되죠. 2만원. 그럼 뭐예요? 수익이죠. 플러스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은 비용에서 빼고 수익에서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100만원에서 4만원 빼고 그 다음에 2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9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 중 순이익 보고 방법인 포괄주의와 당기업적 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포괄주의나 당기업적 주의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우리나라의 경우 포괄주의보다는 당기업적 주의에 가까운 순이익 보고를 하고 있다. 아니죠. 반대로 됐다고 이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괄주의보다는 당기업적 주의에 가까운 순이익 보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봅시다. 포괄주의에서는 당기 순이익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들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포괄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도 포괄손익계산서라고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포괄주의에서는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항목도 장기적 이익 창출 영향에 미친다고 판단한다. 그렇죠.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부분도 장기적 이익 창출 영향에 미친다고 판단하는 건 맞습니다. 포괄주의에서는. 그 다음에 당기업적 주의에서는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손익 항목만을 손익계산서에 포함한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비경상적인 부분은 포함 안 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근데 회계 쪽은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보니까 비경상적, 비반복적인 부분도 다 수익비용 포함. 그러니까 경상적인 것도 수익비용 당연히 포함. 다 포함시키니까 1번에 대한 부분은 당기업적 주의는 많이 안 쓴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5번입니다. 수익 인식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위탁 매출은 수탁자에게 상품을 발송한 시점의 수익으로 인식한답니다. 아니죠. 왜요? 선생님 왜요? 왜 틀렸어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봐요. 근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만 넘기는 건 수익으로 안 봐요. 그래서 많이들 틀려요. 이 문제가 맞는 줄 알고. 그래서 1번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제품 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 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 쇼핑몰 운영 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맞죠? 35번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중개 판매를 했을 때는 중개 수수료만 이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상품권 판매는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건 아니죠. 왜냐? 물건하고 교환을 했을 때 그때 수익으로 인식을 해요. 요거는 선수금을 잡는 거예요. 3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반품 조건부 판매는 반품 예상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인도 시점에서 판매 금액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추정이 불가능할 때는 당연히 이제 반품 기간 종료일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게 아니,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할 때는 그거에 따른 이제 추정을 할 때에 대한 이제 수익으로 이제 봐야 되는 기준이 좀 있어요. 이번에 개정됐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합리적인 추정을 했을 때 만약에 뭐 불량이라든지 발생했을 때 또 따로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추정을 할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나눠져 있다 보니까 4번에 대한 부분은 100% 맞다고 못 봐요. 그래서 2번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6번입니다. 2021년 1월 1일 주식회사 3일은
상품을 할부 판매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주식회사 3일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3일은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장기예요. 말 그대로 장기 할부 판매를 한 거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금은 40만 원인데 지급하는 금액을 20만 원씩 3년간 거쳐서 이제 해소합니다. 그러면은 매출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6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20만 원씩 할부를 한다니까 거기에 연금 현가를 이제 재줍니다. 얼마냐면은 2.72만큼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제 얼마가 되냐면은 20만 원에서 곱하기 2.72를 해주면 돼요. 얼마? 54만 4천 원이 돼요. 이게 이제 매출 금액으로 이제 잡히는 거죠. 원래 이제 수령하는 금액은 60만 원이지만 그거에 이제 따라서 이제 매출 금액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입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당기순이익에서 이제 우선주 배당금을 빼주면 됩니다. 이제 거기에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예요. 자, 요거는 뭐 당연히 우선주는 다 제외죠. 그렇기 때문에 당기순이익과 우선주 배당금을 빼줘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만큼 빼주면 되고요. 4천만 원에 이제 기본 주당 이익 1,000원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몇 주예요? 4만 주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7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8번입니다. 다음 항목 중에서 전기오류 수정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전기오류 수정손익은 말 그대로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한 오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회계처리 누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중대한 오류라고 하면은 자본으로 봐야 되고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그냥 수입 비용 처리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뭐 사실의 누락, 계산상 오류, 그다음 회계 기준 적용 오류가 있고 3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거는 오류가 아닙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내가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현금 흐름표도 재무제표의 한 종류다. 맞죠. 재무제표가 맞죠. 그 다음에 2번. 현금 흐름표를 통하여 현금의 유출입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맞죠. 유출입 내용 파악할 수 있죠. 그랬더니 3번에는 이익의 질도 파악할 수 있답니다. 물론 이제 영업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 있으면은 이 현금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이제 능력치도 이제 볼 수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유출입을 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능력치도 이렇게 이제 보는 것도 사실상 맞고, 그래서 영업활동을 통하거나 재무활동을 통해서 이익의 질도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3번에 대한 부분이 맞고요. 근데 4번은 현금에 대한 제품의 수익성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익계산서 쪽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금을 통해서 제품의 수익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조금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비현금성 지출도 이제 존재를 하긴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수익성까지 파악하기는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활동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항목에 예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재무활동의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로열티, 중개료 및 기타 수익에 따른 현금 유입입니다. 이거는 재무활동 아니죠. 이건 영업활동이죠. 그 다음에 2번 배당금 지급에 따른 현금 유출. 이건 자본이니까 재무활동. 사채에 관련된 현금 유익도 이건 재무활동으로 봐요. 그 다음에 주식은 자본 쪽이니까 재무활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는 거지만 풀이 해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100% 다 맞다고는 보장은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풀이 해설이 틀렸다, 뭐 완전히 다르다, 뭐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나름 요렇게 해서도 되는구나 라는 뭐 정도의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해설이 완전히 다 틀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또 참고를 해서 내년에 또 이제 할 때 또 참고를 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도 좀 기록을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블로그에도 이 기록을 좀 남겨놓으면은 제가 나중에 또 봤을 때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또 이러한 또 실수를 또 하지 않도록 되니까, 그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1급은 재경관리사를 위한 또 시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계관리 1급을 도전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좀 중견기업 이상으로 또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회계관리 1급을 먼저 취득하고 재경관리사까지 취득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좀 쉽게 가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고요. 회계관리 1급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재경관리사를 준비하는 시간만큼의 그런 아까운 시간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회계관리 1급을 굳이 안 하더라도 나는 꼭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은 회계관리 1급 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회계관리 1급 7월달 5회차 분이죠. 여러분들 세무회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회계관리 1급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도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